안녕하세요. 닥터 시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집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이번 뉴스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해주는 테마, 바로 인권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자가격리 앱의 한정적인 개인정보 노출이 인권 침해라고 떠들어대지만 아니요, 보다 깊고 본질적인 테마로서 인권을 리스크인식 관점에서 몇 가지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The Guardian 온라인판은 지난 7월 10일 로렌조 톤도 특파원의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성매매범들에 의해 매춘을 강요받은 수천 명의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굶어 죽게 됐다는 기사를 발신했습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 IOM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리비아에서 이탈리아에 도착한 수만 명의 나이지리아 여성 중 80% 이상이 성매매 갱단의 피해자가 됐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들 나이지리아 포주와 성매매 여성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4만 명의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유럽으로 건너간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7년 1월 발표에 의하면 이탈리아에서 11만 3,957명, 그리스에 2만 4,372명, 시프러스에 852명, 스페인에 15,42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린 소녀들은 나이지리아 남부에서 출발해 사하라 사막과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가며 이들 중 일부는 독일 북부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이탈리아의 전체 성매매 여성의 80%가 나이지리아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와 영국의 국영방송 BBC를 비롯한 외신 특파원들은 이들 여성을 꿰어내는 알선책들을 세이렌으로 비유한다고 하는데요. 세이렌은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바다 위의 괴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원들을 유혹해서 죽음으로 내몬다고 하죠. 보통 세이렌들은 같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여성으로 친근하게 이모 혹은 고향 친구라며 접근을 합니다. 주로 어린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학교 교육도 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며 유럽에서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유혹해서 유럽으로 데려간 후에 포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세이렌의 꼬드김에 넘어간 이들 소녀들은 대부분 극빈층 출신이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마을에서 쫓겨난 미혼모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과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접근한 조선인 알선책의 방법도 상당히 비슷하여 오싹합니다. 알선책들은 여성들에게 최대 4만 유로의 빚을 지워 매춘을 강요했으며 유럽에 도착하면 검은 마법이라고 불리는 주주의식과 폭력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조종하며 통제했다고 합니다. 주주의식은 나이지리아인의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두교에서 행해지는 종교적인 행위인데요. 도덕과 정의를 상징하는 아예랄라가 함께하여 행해지는데 나이지리아인 사회에서는 합법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당도한 소녀들은 이 주주의식을 치르면서 일종의 맹세를 하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저주가 내릴 것이라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저주는 본인을 포함하여 친척들에게도 불행이나 질병, 죽음까지도 불러온다고 믿고 있죠. 이후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동안 숙박비나 식비를 포함한 체류비, 옷, 임신을 하면 낙태 비용 등등 다양한 명목으로 원래 짊어지었던 빚에 추가로 빚을 얹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창가의 굴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나이지리아인 소녀들의 성노예로서의 착취와 불법적인 행위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보도되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협은 이런 소녀들이 머무는 곳을 더욱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모두가 알듯 유럽에서도 이탈리아의 팬데믹 사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한 감염 전파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의료 처치로 인해 전국에 봉쇄령까지 내려졌었지요. 피암 온러스의 공동 창립자인 알베르토 모시노는 성매매업자의 눈에는 이들 여성들은 인간이 아니라 그들을 배불릴 ATM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니 이들 여성의 안전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기간 동안 포주들은 나이지리아 성매매 여성을 먹이고 도와주는 데 돈을 쓸 이유가 없으니 버려두고 떠나버렸죠. 라며 분개합니다. 돈도 음식도 없이 집에 남겨진 여성들은 쌀 한 봉지와 빵 한 덩이를 찾아서 자원봉사 단체를 찾았습니다. 시칠리아에서 나이지리아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해온
콤보니아 선교사의 발레리아 간디니 수녀는 남겨진 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마을이 봉쇄된 동안은 식료품을 문 앞까지 배달했죠.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나서는 그들의 음식을 찾아서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포주들은 불법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긴 뒤 체포당할 것을 우려해서 프랑스와 독일 같은 다른 유럽 지역으로 옮겨갔지만 남겨진 나이지리아 여성들은 처음부터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채로 현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물과 음식이라는 생존과의 싸움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수천 명의 여성이 성산업에 종사하는 나폴리에서 데달루스 협동조합의 코디네이터인 장 데누 씨는 여성들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으며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였다며 그녀들이 살고 있던 집의 주인들 중에는 집세를 못 내는 그녀들을 길거리로 내쫓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여전히 성별, 나이, 사회적인 계층, 물질적 소유 정도가 다르거나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국가나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의 존재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리스크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정보화 시대가 되어 사람들은 누구라도 배움의 기회를 폭넓게 가질 수 있게 되었음에도 위협에 대한 인식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따라서 여전히 리스크는 우리의 선택과 관계없이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반면 캐나다와 같은 나라는 이러한 인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며 완고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모자이크 사회라고 하여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집단이 어우러져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인 습관은 철저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식으로 미국이 어떠한 인종이건 문화건 종교건 하나의 국가의 이념 아래에서 모두가 어우러져 하나의 미국을 만든다는 멜팅 포트나 샐러드 볼의 개념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렇기에 캐나다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이유로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향하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문화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서인지 몇몇 에틱 커뮤니티 그룹은 폭행이나 폭언, 명예살인과 같은 범죄적인 행위조차 자신들의 문화라며 자신들의 행위에 합리성을 부여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고학력 인도계 여성의 증언이 보도되기도 했죠. 지난 5월 1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주정부 어린이 및 여성 문제 담당 장관인 질 던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나 외출 금지에 따라 성폭행, 성폭력, 인신매매에 관련한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상담 창구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 달러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복지 관련 사업체가 코로나19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해서 주 정부가 구호 기금에 1억 4,5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잡혀와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인권이나 차별 문제는 오랫동안 쉬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이탈리아에서 불법 체류 중인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도 이탈리아에서 생활의 기반터를 잡고자 한다면 이는 이탈리아의 새로운 정책을 유도하게 될 것이며 어쩌면 미래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비슷한 문제에 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의 가족 내 DV와 같은 문제를 보아도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고 있다 하여도 문화적인 차별이나 악행을 고치지 않는 한 여전히 사람과 사람 간의 깊은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을 하는 사람도 쉽지는 않지만 당하는 사람도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죠. 리스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그 리스크 자체를 경감시킬 수 있기에 리스크 인식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동의 제한에 의해서 폐쇄되거나 한정적인 지리적인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동에는 물류는 물론이거니와 사람 자체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문화와 언어, 풍습, 습관, 음식,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일반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K-팝이나 K-드라마와 같은 문화 콘텐츠,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K-방역 노하우, 환경과 오염, 하다못해 기상현상이나 기후변화까지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인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전파되었다는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자체가 인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아야 할 텐데요. 여기에 더해 난민의 처지를 악용한 인신매매와 같은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변수와 정치적인 파워에 의해 휘둘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늘 우리가 해왔듯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권리를 앞으로도 얼마나 잘 지켜내며 어떻게 리스크 인식의 틀을 유연하게 변화시켜 나가는가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글로벌 이동 시대의 생존의 열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